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내과 의사회와 의학 채널 비욘디가 함께 준비하는 내 몸의 닥터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번 주 토요일 날도 나왔는데요. 오늘 월요일 날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오기로 했었던 선생님이 사정상 못 나오게 돼서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이고 통풍이 제 주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은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이 통풍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또 지났고 뭐 그 사이에 뭐 특별히 많은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년쯤이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또 인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풍 환자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술 마시고 나면 갑자기 발가락 관절들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런 증상들이 이제 통풍 증상이죠. 그러면 통풍 관절염이 왜 생길까? 통풍이 생기는 이유는요. 혈액 속의 요산이 높아져서 이 오갈 데 없는 요산들이 관절에 침착이 되고 콩팥에 침착이 돼서 생기는 대사질환입니다. 왜 대사질환이라고 하냐? 이 통풍이 있는 분들은요.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뭐 고지혈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통풍도 잘 생기거든요. 실제로 체중을 감소하면 또 통풍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이 외에도 뭐 심하면은 손에도 오기도 하고요. 팔꿈치에도 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아주 극심한 통증, 그러면서 붓고 열감 나고 막 만져보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갈 데 없는 요산이 관절에 침착이 되어서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치료하지 않으면은요. 얘네들이 그냥 관절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아예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요. 콩팥에 쌓인 놈들은요.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또 얘네들이 결절을 형성하면 요로 결석, 신장 결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요산은 어디서 올까요? 요산은요.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이제 그 퓨린이 높은 음식이 주로 뭐냐? 육류, 내장류, 맥주, 그다음에 액상과당. 액상과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사이다나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주스가 액상과당을 첨가한 경우도 많고요. 과일 주스가 너무 달다 그러면 액상과당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높으면 퓨린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이 퓨린이 간에서 효소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요산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액상과당이 높은 콜라, 많이 든 콜라 같은 건 안 좋으니까 코카콜라 제로나 아니면 다이어트 콜라 같은 거를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는데 네, 됩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게 통풍을 일으키는 데는 이제 예방을 한다. 통풍을 방지한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들이요. 생각만큼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실 칼로리가 제로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살이 안 빠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가요, 우리 대장 내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을 갖다가 이 방해를 합니다. 유익한 세균들이 좋은 작용하는 걸 방해를 해서 체중을 갖다가 증가시킨다. 아니면은 체중을 감소시키는 걸 방해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단 달콤한 음료나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칼로리가 제로라고 할지라도 이게 뇌를 자극을 해서요.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게끔 유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칼로리가 제로인 음료들이 비록 칼로리가 제로이긴 하지만 췌장을 자극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가 필요 없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비만을 또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제로 칼로리의 음료들도 좀 피해야 된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혈중 요산 6.8 이상이면은요. 6.8mg 데시리터 이상이면 이 오갈 데 없는 요산들이 결정체를 만들게 됩니다. 정상 요산 기준이 얼마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면 7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6이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6 이하인 경우가 완벽하게 안정권이고 6에서 7 사이에서는 통풍이 생기거나 아니면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반드시 6 이하로 유지가 돼줘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가능하면 6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통풍은요. 유전적인 소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가계도를 보면은요. 아버지, 삼촌, 형, 남동생 이렇게 통풍이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소인도 중요한 거고요. 또 아까 이 이야기들은 이제 뭐 술이나 아니면 퓨린이 높은 음식이나 액상과당 음료 이런 것들은 요산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런 음식을 안 먹더라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신부전에 빠지게 되면 요산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요산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풍은 이 비만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남자들에서 잘 생기지만은요. 콩팥이 많이 나쁜 여자 환자들에서도 통풍은 잘 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통풍이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풍 발작의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일 흔하게 생기는 곳은 엄지발가락인데요. 발목, 발등, 무릎 등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갑자기 생깁니다. 자다가 생깁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붓고요. 조금만 손대도요. 너무 아파합니다. 빨개지고 열감을 느끼죠. 자, 이 통풍은요. 일반적으로 치료 없어도 5일에서 10일 내 자연 소실됩니다. 자연 소실이 안 되면 다른 병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소실되면 그거 뭐하러 치료를 하느냐. 그런데요. 이게 11일, 15일이요. 10년, 15년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증 참을 수 있다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2, 3일, 4일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유발 요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주, 그다음에 고기, 이 육류를 많이 먹으면서 과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탈수가 돼도 잘 생깁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고 나서 탈수가 되면 또 발작이 잘 생기고요. 또 일부 약물, 이뇨제나 아니면은 또 기타 다른 이제 면역 억제제나 이런 약물들이 통풍 증상을 잘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급성 발작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은 낫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증상은 없지만 요산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뭐 요산은 안 쌓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증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콩팥은 콩팥대로 망가져가고 관절은 관절대로 망가져갑니다. 무증상, 증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관절이나 콩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망가지고 이 요산 결정체를 우리가 토피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피가 막 생깁니다. 피부에 막 생기기도 하고 귀에 막 귓볼에 생기기도 하고 콩팥에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연골이나 뼈가 침식이 돼서 영구적으로 변형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산을 잘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가지고요. 계속 아픕니다. 환자들이 저한테 불만을 이제 저한테 제기하는데 그 불만 내용이 아유 원장님 말대로 열심히 약을 먹어가지고 요산도 잘 떨어뜨렸는데 왜 계속 아프냐. 나 계속 아파서 못 걷겠다. 이유는요.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이미 소를 잃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이 자주 생긴다. 1년에 2번 이상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통풍 결절, 이게 제가 26년 전 제가 의사생활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만 하더라도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이 없다 보니까 이 통풍 결절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환자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건드려서 세게 누르면은요. 하얀 액체가 나옵니다. 하얀 액체가. 그게 바로 요산 덩어리거든요. 이런 게 귀나 손가락, 관절, 발에 생기곤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요산이요. 너무 올라가잖아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요.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고요산 혈증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고요산, 이 요산이라는 게요. 항염증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요산이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통풍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이거는 사실 제가 의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자세히 친절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환자분들이 집에 평광현미경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어 있는 침범한 관절에서 관절액을 뽑아냅니다. 주사기로 꽂아서 관절액을 뽑아서 그 관절액을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요. 또 중요한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혈중 요산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발작 중에는요.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의사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분명히 통풍 관절염 같아요. 근데 요산이 4, 5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이 환자를 본 의사들 중에서 요산이 정상이네요. 당신은 통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진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산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통풍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4주 뒤에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거든요. 관절 초음파상에서 이중 윤곽 징후, 복잡한데 하여튼간에 하얀색 선이 2개로 보입니다. 원래는 관절에 이 하얀색 선이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그 하얀색 선이 뼈거든요. 근데 뼈 위에 요산이 이렇게 코팅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윤곽 징후, 영어로는 더블 컨투어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더블 컨투어 사인이 있으면은요, 우리들이 통풍으로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중 에너지 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는 없고요. 이거는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특수한 CT입니다. 이 이중 에너지 CT를 찍으면은요, 요산 침착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T 사진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CT는요 방사선을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방사선 발생량이 많거든요. 이게 일반 엑스레이의 뭐 200장, 300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통풍을 진단을 하는데 이 CT를 찍는 거는 물론 확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꼭 해야 되라.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환자의 어떤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분류 기준을 우리가 이 환자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줘서 8점 이상이면은 우리가 통풍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산은 발작 후 4주 지난 시점에서 혈중 요산을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발작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많이 실수를 하는 게요, 급성기 때 요산 저하제를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환자들도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로릭이나 아니면은 페북소스텟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급성기 때 이런 요산 저하제를 복용을 하면은요, 통풍 발작, 즉 통풍 관절염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질질 끕니다. 한 3, 4일이면 끝날 거를 갖다가 오히려 더 일주일, 14일 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통풍인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막 발적도 심하고 관절염이 심해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호소하죠. 아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통풍성 관절염은 뭐 며칠만 지나면 낫는다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갑니까? 그때에 제가 처방전을 확인을 해봅니다. 처방전을 확인을 해보면 요산 저하제가 처방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때는 요산 저하제를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복용한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죽거나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발작이 오래 갑니다. 회사를 그만큼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좋은 고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쓸 수 있느냐? 소염 진통제를 최고 용량까지 고용량으로 단기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 아스피린은 요산을 올려서 사용 금지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 중에서요. 그런데 아스피린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리친, 콜치신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요, 콜키친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을 이제 처방을 하는데 특히 발작 36시간 이내 복용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옛날에는 이 약을 쓸 때요, 입원을 해서 썼습니다. 환자를 입원을 시키고 1시간에 하나씩 가라앉을 때까지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원해서 치료를 했냐면요, 이 콜키친이 골수를 억제를 시킵니다. 1시간에 하나씩 막 쓰다 보면은 막 열 몇 알까지 막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수가 억제돼 가지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콜키친을 2알을 먹고, 일단 발작이 생기면 2알을 먹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하나를 먹는 저용량 프로토콜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알을 먹고 1시간 뒤에 하나를 먹는 이 프로토콜이 매 시간마다 하나씩 먹는 이 고식적인 프로토콜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더 좋더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위험한 옛날 프로토콜을 안 씁니다. 그래서 콜키친을 복용을 할 때는 2알을 먹고 즉시 먹고 1시간 뒤에 하나를 먹고 끝.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봐서 심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다시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요. 이제 엔세이드 크로키틴이 어려울 때 쉽게 말해서 콩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은 이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강하게 쓰는데요. 경구로 투여를 할 수 있고요. 알약으로. 그런데 이제 주사로 놓으면 이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절강 내 주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세 개 다 합니다. 환자분들은 아파 죽겠고 급한데요. 뭐 세 개 중에 뭘 고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세 개 다 써서 빨리 가라앉혀서 이 직장에 복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젊은 남자거든요. 뭐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신 은퇴자면은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나서는 이제 요산 저하제를 이제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발작이 몇 년에 한 번 막 잘 안 생겨. 막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면 요산 저하제를 안 써도 되는데요. 1년에 2번 이상 생기고 신장도 안 좋고 뭐 관절 엑스를 찍어봤더니 관절이 뭐 망가져가 뭐 콩팥도 안 좋아져 그러면은요 요산 저하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반드시 시작해야 될 때가 1년에 2번 이상 발작, 피부 아래 요산 결절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영상에서 관절이 망가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 만성신장병 3기, 이게 사구체 여과율 60 이하입니다. 60 이하. 그 다음에 증상이 없어도 혈중 요산이 9 초과인 경우, 이거는 좀 의사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 이상인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10 이상인 경우에 쓰는데 어디 자료에서는 또 9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요로결석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작 후에 4주 지난 뒤에 혈중 요산을 좀 측정을 해보는 게 좋고요. 자, 환자분이요, 이제 젊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는 검진을 매년마다 합니다. 그러면은요,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들을 그동안 있었던 걸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요, 요산이 10인 경우도 있고 9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원장님은 왜 자꾸만 저한테 10인 기준으로 맞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통풍 치료는요, 이때까지 제 요산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발작이 없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도 한 번도 없었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런데 고요산 혈증만 있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치료를 안 합니다. 일단 그냥 관찰만 합니다. 요산이 10 이상이면 치료를 할 때도 있지만은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합니다. 하여튼간에 좀 아리까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급성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급성 발작이 질질 끌게 되죠. 요산 저하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탄. 치료는 이제 혈중 요산, 치료 목표는 혈중 요산을 6 이하로 해야 됩니다. 요산 결정이 있다. 그러면 5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로퓨리놀 좋은 약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작할 때 항상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알로퓨리놀의 정상 용량은 한 300mg 정도 됩니다. 뭐 어떤 환자분들은 200 가지고도 도달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0 정도 먹어야 됩니다. 300mg 세 알. 그래서 매달마다 100mg씩 증량을 해야 됩니다. 피 검사를 해가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로퓨리놀이 페북소스타트에 비해서 더 좋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심혈관 기능을 보호하는 기능도 이게 알로퓨리놀이 조금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알로퓨리놀이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더 쌉니다. 페북소스타트보다. 그러면 의사들이 당연히 알로퓨리놀을 더 많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페북소스타트를 더 많이 처방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과민 반응 위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약 발진 이런 거요. 스티븐 존슨 증후군 이런 걸로 사망을 일으키는 약 1위가 알로퓨리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환자는 이런 걸 겪으면 저 한양내과 이승원 원장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약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약 부작용이 누구한테 어떻게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환자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페북소스타트를 더 많이 처방을 하는 겁니다. 뭐 심혈관 질환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해서 사용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논문들 보면은 차이 없다라고 요새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로퓨린을 굳이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 HLA-B5801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써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보험 기준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손이 쉽게 안 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 약을 복용을 하고 환자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분은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고 나서 가라앉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요, 의사가 정말 제 가슴이 새 가슴이 됩니다.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고요. 잠을 못 잡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보면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뭐 의사가 어떻게 저렇게 태연히 뻔뻔히 저렇게 뭐 사느냐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의사도 인간인데요. 우리들도 인간인데 환자가 안 좋아지거나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중환자실 갔는데 태연히 뻔뻔히 밥이 입에 안 넘어갑니다.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요. 이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의사들 중에 이제 막 오래 하신 분들은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는 거고, 뭐 중환자실 의사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요, 뭐 이런 일들에 항상 노출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들이 그런 위험한 과, 뭐 신생아를 보는 소아과 의사, 뭐 중환자실 의사 이런 걸 기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문제예요. 자꾸만 미용 쪽으로 가고 그러는 게 이제 뭐 돈 벌려고 가느냐, 물론 벌이도 좋으니까 가긴 하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겪고 나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환자들을 보상을 해주고 의사들 책임을 면제시킨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체에서 받는 이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사이코패스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이런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콜키친 한 알 또는 소염 진통제를 같이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풍 환자들은 신장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는 콜키친을 한 알씩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환자분들이 사실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의사들 중에서 이거를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알로퓨리놀만 덜렁 처방을 받거나 페북소스타트만 달랑 처방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알로퓨리놀 상용 용량이 아까 3알이라고 그랬잖아요. 2알 또는 3알인데 이게 중요해요. 시작할 땐 한 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반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증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3알씩 처방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먹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산이 갑자기 떨어지고요. 요산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통풍 발작이 막 생깁니다. 막 생겨요. 페북소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80mg이 최대 용량인데 어떤 경우에 환자들이 요산이 높아서 처음부터 80mg 처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높다고 하더라도 40mg
뭐 필요에 따라서 20mg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올려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거 좀 언급해야 되겠네. 이 알로퓨리놀이요,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페부소스타트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환자분들이 유튜브에서요 참 많은 가짜 정보들을 접하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합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쇼츠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 좀 보여달라, 제가 한번 보고 싶다, 제가 되묻는데요, 어떤 가짜 정보냐면은요, 이런 약들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요산이 높고 신장 기능이 아리까리하게 사구체 여과율이 한 60 정도에 걸려 있는데요, 안 먹어버리면은요, 이런 약 안 먹어버리면 콩팥 더 나빠집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복용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도요 통풍이 있어요. 통풍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통풍 발작이 있었고, 저희 동생도 약을 이제 먹는데 저는 안 먹어요. 저도 아직은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먹게끔 합니다.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콩팥 기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너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노력을 하겠다. 일단 약 먹기 싫다. 나는 열심히 식이요법 열심히 해서 요산을 15% 이상 요산을 확 낮추겠다 그러는데, 식이요법으로는요 요산을 15% 이상 낮추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퓨린이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퓨린이 낮은 음식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 고기, 뭐 멸치, 고등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퓨린이 높은 음식,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퓨린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채소류 퓨린이나 유제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드세요. 이런 것도 안 드십니다. 그리고 뭘 먹느냐, 퓨린이 없는 음식만 먹죠. 그러다 보니 뭐가 남는 줄 아세요? 탄수화물만 남아요. 탄수화물만. 밥, 빵, 그 퓨린도 낮고 고기도 아니죠. 그것만, 탄수화물만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이 찝니다. 살만 열심히 찌죠. 살이 열심히 찌면 여러분 고혈압 더 악화되고, 통풍도 악화되고, 고지혈증도 악화되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채소류는 상관없습니다. 시금치, 콩 마음껏 드세요. 유제품, 옛날에는 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단백질이니까. 근데 요새는 오히려 우유나 계란은요 통풍의 발작을 좀 약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지중해 식단에 뭐가 있죠? 등푸른 생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등푸른 생선 무조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요. 물은 좀 충분히 마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조절이 잘 되면은요 상관없습니다. 요산이 6 이하로 계속 잘 조절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고기 좀 먹어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돼요. 물론 요산이 조절 잘 돼도 이 맥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맥주가 안 좋지 소주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자꾸만 저랑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제가 뭐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지 저랑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저랑 협상을 하면 안 되는데 소주는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레드 와인이 그래도 제일 덜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드 와인을 열심히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레드 와인조차도 요새는 요 통풍을 좀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술은 무조건 발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액상과당, 탄산음료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입니다. 일반 액상과당이 없는 탄산음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장류, 그다음에 고퓨린 해산물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약들 중에서는 이제 이뇨제가 요산을 좀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풍 환자들이 고혈압이 잘 생기거든요. 고혈압 약, 이 약, 저 약 안 들으면 이뇨제를 써야 됩니다. 이때는 이뇨제 먹어야 됩니다.
통풍 때문에 이뇨제를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용량 아스피린이 좀 요산 배출을 감소시키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경우라면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주는 거고요. 요산을 낮춰주는 약, 로살탄이라는 혈압약, ARB 계열의 고혈압 약 중에 가장 원시적인 혈압약입니다. 잘 안 쓰입니다. 저는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제가 통풍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로살탄부터 쓰면은 다른 원장님들이 이제 내과 원장님들이 보고 딱 그럽니다.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1세대 ARB 계열을 쓰나요? 뭐 의사가 실력이 없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통풍 환자들에서는 1세대 ARB 약물인 로살탄부터 써야 됩니다. 이걸 써서 요산을 떨어뜨리는데 요산이 보통 1 정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 약들 중에서는요. 이 SGLT2 억제제 이 약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산 저하제를 안 써도요. 제 환자 중에 이 2개만 먹어가지고요. 요산이 2 정도 떨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한테는 왜 그러면 요산 저하제를 안 썼냐? 그 환자는 이제 통풍 발작이 없었어요. 발작이 없었는데 실제로 통풍 발작이 없으니까 제가 요산 저하제를 안 썼고 그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로살탄 SGLT2를 같이 쓰면 요산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는 6mg이고요. 이제 통풍 환자에서 목표 요산 수치가 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5mg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최소 2회는 요산 수치도 재고 당뇨도 재고 고지혈증 검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뭐 1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이 자주 묻는 질문들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발작이 저절로 나왔는데 치료가 필요한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방치하면 거의 대부분 재발하고 장기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요산 약을 저하제를 먹고 있는데 발작이 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요. 1, 2년 동안. 1, 2년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요산 저하제를 계속 복용을 하면서 소염제, 콜키틴, 스테로이드를 같이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대부분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장기 복용을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정리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들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성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49살의 남성인데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8.7이고 아직 한 번도 통풍 발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약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약 드시지 마십시오. 약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활 습관 개선만 해주시고 분명히 김익성님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이거나 지방간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 간다님의 질문입니다. 통풍 발작이 1년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최근에는 6개월 사이에 2번 생겼습니다. 요산 저하제, 강화제를 시작해야 되는 기준에 해당될까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간다님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승환씨님께서 페북소스타트를 드신 지 8개월이 됐고 요산 수치가 5.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면 약을 끊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제가 근시가 심합니다. 안경을 끼었어요. 잘 보입니다. 선생님, 안과 선생님, 저 안경을 끼니까 잘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안경 좀 벗어도 될까요? 벗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글자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끼워야 됩니다. 잘 보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끊으면 요산은 다시 올라갑니다.
10년 정도 복용하고요. 살도 잘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혈압도 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끊어볼 수 있습니다. 끊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7년, 10년이냐? 이건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증상이 이렇게 이제 통풍 환자들은요. 아까 이중 에너지 CT 이야기했었죠. 이중 에너지 CT를 찍어보면은요. 무증상, 한 번도 증상이 없었지만 찍어보면은요. 토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 토피들, 침착되어 있는 요산 결절들, 이게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몇 년 걸려요. 그래서 그것까지, 뿌리까지 뽑는 거죠. 그것까지 다 없애려면 오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첫 6개월 동안은 콜키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분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 다음 분의 질문에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님인데요.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오히려 처음 2, 3개월 동안 통풍 발작이 더 자주 왔습니다. 약이 안 맞는 건지 원래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기 김두님, 콜키친 한 알 같이 드시나요? 그냥 요산 저하제만 드시나요? 요산 저하제만 드시게 되면 통풍 발작이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요산 저하제를 고용량으로 쓰지는 않았나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다음 질문 주옥과 같은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접하는 질문인데요. 마음도 부자님의 질문입니다. 제 지인이 통풍이 있는데도 제 지인? 이분 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남친. 대부분 보면 부인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거든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제 남편이요. 통풍이 있는데도 맥주를 엄청 먹어요. 약 먹고 맥주 먹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맥주 좀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요산 저하제를 먹고 요산이 잘 조절돼요. 5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통풍 발작이 안 생기면 환자분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약 먹는 거 별거 아니네. 부작용도 없고. 야, 뭐 약을 먹으니까 통풍 발작도 안 생기고 술 좀 마셔볼까? 마셔봤어요. 안 생겨. 맥주 더 마셔요. 안 생겨. 계속 마십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 먹고 맥주 먹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맥주 마시면 안 되지만 많은 경우 맥주를 먹으면서 약을 그냥 또 끊어버려요. 그거보다는요. 어쩔 수 없지만 사선책으로 약 먹고 맥주 먹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김밥 최고님의 질문입니다. 급성 발작이 왔을 때 진통제만 먹고 버텼는데 3, 4일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발작이 지나갔다고 치료를 안 하면 관절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나요? 제가 이번 강의는요. 반복식 강의, 세뇌를 시키려고. 여러분들, 환자분들 세뇌를 시키려고 반복된 내용을 여러 슬라이드를 집어넣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관절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수년 만에 한 번 발작이 생겼다. 그러면은 요산 저하제 안 먹어도 되는데요. 1년에 2번 생겼다. 1년에 한 번씩 생기다가 최근에 2번 생겼다. 그러면은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분.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이런 적이 없는데. 자, 어떻게, 제 강의가 여러분들을 좀 만족시켜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 남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은 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한내과 의사회 내 몸의 닥터, 저기 화면 왼쪽에 보이시죠?
어 여기구나 여기. 여기에 보이는 내 몸의 닥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